모델하우스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나요? 여러 가지 방문 의미가 있을 텐데 뭐 이런 게 있겠죠. 1번 구경 간다. 2번 휴지 받으러 간다. 3번 커피 마시러 간다. 4번 지나가다가 보고 싶어서 간다. 인테리어 때문에 간다. 뭐 타입을 보고 싶다. 뭐 실제 자재를 보고 싶다. 구조도 보고 싶다. 직접 상담받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방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땡땡 하러 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땡땡이 무엇인지 맨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핑크 바지는 무엇을 하러 가는구나 라는 점을 이 영상이 끝나실 때는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제가 하는 그 모델하우스 방문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관심 단지가 생기면 1차적으로 사전 준비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요. 그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단지나 모델하우스나 현장이나 모든 곳들을 이렇게 똑같은 프로세스로 준비를 합니다. 사전 조사는 기본 정보와 주변 정보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 정보는 단지를 분석하는 거고요. 주변 정보는 입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단지와 입지를 분석하는 게 사전 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틀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지 분석은 무엇을 하느냐? 공급 세대수를 확인하겠죠. 예를 들어 1000세대다. 혹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총 1000세대 중에 일반 공급을 250세대 한다. 이런 정보들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뭘 또 조사를 하고 가냐? 바로 분양가를 확인하고 갑니다. 자, 이때는 분양가를 최고가로 항상 생각을 해요. 최고가로. 그 다음에 요즘 중요한 게 주차 대수겠죠? 요거는 이제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당연히 인허가 날 때 몇 대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뭐 이게 2대인지 세대당 1.3대인지 요 정도는 확인해 놓고 가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타입별 평면도도 한 번 정도 보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A타입은 판상형이고 B타입은 타워 구조고 뭐 요 정도까지는 알고 가시면 현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입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입지 분석은 처음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까지와의 거리가 집을 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초품화이냐. 그 다음에 우리 뭐 대부분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역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쟁 단지의 가격을 확인해 보고 갑니다. 자, 경쟁 단지의 가격을 확인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는 분양가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단순화된 구조입니다. 여기가 사거리고요. 여기 A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여기 B 아파트는 이미 입주를 해놨습니다. 여기 84 타입을 기준으로 최고가 5억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A 단지가 84 타입을 똑같이 분양을 했는데 4억에 분양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여기는 분양가가 4억이 나오는 순간 경쟁단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4억이 상대 비교를 통해서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경쟁단지의 가격까지도 확인해 보고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지 분석과 입지 분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델하우스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맵, 지자체 홈페이지, 분양 홈페이지, 이런 최소 5가지 정도의 어플이나 혹은 사이트를 통해서 단지 분석과 입지 분석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어떤 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표를 만드는데 장점과 단점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점과 단점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장점과 단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죠. 초품화예요. 누군가는 분명히 싫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누군가는 단점이야. 아니야, 이건 장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 표 안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집어넣을 때
두 가지를 고려해서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장점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단점은 개선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장점은 지속되고 단점은 극복하기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단지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점은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단지 앞에 뷰가 좋다. 근데 그 뷰가 있는 자리는 향후 몇 년 뒤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뷰가 막힌다. 그럼 지속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장점을 또 여기에 씁니다.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개선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개선 불가능한 단점을 여기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고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고 이 어중간한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요 사이에. 아, 이거는 지속될 것 같기도 하면서 단점이 극복될 것 같기도 하면서 이런 그레이 영역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 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사전 조사표 중에서 이제 제가 아까 요 네모칸 안에 있는 요 그레이 영역, 애매한 중간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모형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유닛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청약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모형도입니다. 모형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단지 내 주 출입구라든지 부출입구, 이제 보행자 출입구까지 요 모형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 요 타입은 B타입이고 남동향이나 남서향이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단지 내 단차를 이 모형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라든가 단지 내 단차, 방향등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유닛에서는요. 실제 크기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대략적인 감을 익히실 수가 있어요. 아, 요 가로의 요 폭은 대략적으로 얼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가면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설명해 주신 분들에게 요 거실에서 크기는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뭐 3.5m입니다. 4.8m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감을 익혀보는 거예요. 아, 대략적으로 이 정도 폭이고 이 정도 길이구나. 그래야지만 내가 당첨이 돼서 실제 입주를 할 때 이 가구는 여기다 놓고 저 가구는 저기다 놓고 라는 것들을 계획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옵션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에어컨하고 확장은 뭐 기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옵션은요, 뭐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이제 당첨이 되시면 그때 고민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옵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점에서 유닛을 확인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청약 자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특공은 뭐가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분양가나 옵션 가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분양가는요. 전체 금액이 아니라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60%는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모집 공고에 다 나와 있긴 합니다. 모집 공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모집 공고 보시면 정말 깨알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걸 딱 읽어보는 순간 그래 나는 대상이야 아니야 라고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형도를 살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도가 보면 여기가 그냥 다 평평해 보여요. 단지 내 단차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현장은 제가 현장 영상을 올려드린 단지인데요. 여기가 낮고요. 여기가 높습니다. 근데 이 높이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체감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모형도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모형도를 확인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닛을 살펴볼 때는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유닛 방문 시에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요. 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돕니다.
무조건 오른쪽만 도는 거예요. 그게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현관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팬트리에서 나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욕실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알파룸으로 가서 돌고요. 주방 가고요. 주방에서도 오른쪽으로 돌고 발코니 들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안방, 그리고 욕실, 드레스룸, 그리고 침실을 보고 거실을 보고 침실을 돌아서 현관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 모델하우스를 가셔도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가기 위해서 이제 구축을 보실 때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래야지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크기, 타입을 불문하고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공간을 볼 때 아주 좋은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장실입니다. 자, 화장실은요,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크게 볼 필요가 없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59 타입이든 74 타입이든 84 타입이든 여기까지는요 화장실 크기가 다 동일합니다. 한 개냐 두 개냐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개면 똑같이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 크기도 수전 크기도 변기 크기도 똑같습니다. 방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변기가 축소될 리가 없고요. 수전이 축소될 리가 없고요. 욕조가 축소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방에서의 볼 때는 요 공간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스트기죠. 토스트기 이 윗 공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요 아래 공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문을 이렇게 쫙 열었어요. 열면 이 안으로 공간이 있겠죠. 그리고 요 문을 싹 이렇게 열면 이 안에도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간이 막혀서 여기 못 들어가는 건지, 여기서 막혀서 못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양쪽 다 뚫려 있어서 어느 곳이라든지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 여기가 식세기를 놔요. 그럼 여기가 이쪽으로는 이제 벽이 쳐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요 공간을 쓰려면 이 문을 열고 안쪽으로 써야 되는데 가끔씩 여기도 막혀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식세기를 놓는 순간 이 안에 있는 공간은 싹 다 쓸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잘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딱 가면 사이즈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꿀팁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있는 타일 있죠. 자, 여기 있는 타일이요. 30cm, 30cm입니다. 거의 다. 그러면 제가 간접적으로 지금 이 바닥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겠죠. 30, 60, 90, 120, 150 요거 반 땅이니까 한 160에서 170 사이 요렇게 요 폭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추가 수납 공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팬트리잖아요. 수납 공간인데 요게 너무 작아요. 요거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가 팬트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구성을 할 거잖아요. 그래야 벽을 쓸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란 말이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 장을 넣는다고 하는데 시스템 장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넓이를 우리가 자가 없으니까 얼마면 되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 가서 서보세요. 어깨가 여기서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어깨가 맞아 떨어지면 여기에 충분히 수납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집 싱크대에 있는 그릇이나 냄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까요? 라는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싱크대 문의 개수를 세보세요. 그래서 문짝의 개수가 우리 집에 있는 문짝의 개수와 동일하다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이라든가 냄비가 동일하게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집보다 크다, 많다, 그러면 공간이 여유로울 거고 우리 집보다 적다, 그러면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침대 지금 보기에 딱 좋고 여기 공간이 많이 남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침대는요 항상 작은 사이즈를 배치합니다. 실제 우리 집에 침대를 갖다 놓으면 요만큼 차지해요. 그래서 이러한 인테리어가 안 나온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위에서 사전 조사표를 정리한다, 유닛 모형도 상담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홍보 브로셔에다가 필기를 해놓습니다. 메모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단지가 궁금했을 때 펴놓고 살펴봐요. 그때 맞아, 이걸 내가 얘기했었지, 이걸 그때 유심 있게 살펴봤지 라고 하면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다녀온 거의 모든 단지의 브로셔를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이때 가서 썼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들께서도 모델하우스를 만약에 가신다면 이렇게 브로셔를 받아 놓고요, 거기다 다 메모를 해보세요. 다른 임장 노트나 이런 걸 만드실 필요가 없이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과거에 내가 메모했던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방문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단점의 예를 할게요. 초등학교까지 20분 거리다. 근데 이것이 개선 가능한 건지 확인해 봤더니 지금은 없지만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향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나중에는 극복 가능한 거죠. 개선 가능한 거니까 단점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땐 단점으로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장점이더라. 이거 하나만 보고도 청약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교가 주변에 들어올 수 없는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는 개선이 이제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면 개선이 불가능하니까 초등학교는 20분 거리에 있으니까 이거는 나는 당연히 청약을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청약을 하신 데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이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하시고 내가 괜히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청약을 할지 말지 확실해졌고 청약을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 자금 계획부터 수립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잔금 30%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중도금이 이자가 유이자인지 아니면 무이자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계약금은 보통 이제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예금이라던가 적금 이런 것들을 이제 깨가지고 계약금을 만드시겠죠. 중도금은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가게 되죠. 대출이 내가 잘 나올 수 있는 조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잔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은 보통은 계약금 10%에 잔금 90%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하는 확장비, 그 다음에 에어컨, 이거는 계약금 10%는 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가 포함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델하우스는요, 구경 가는 곳, 상담하러 가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러 가는 게 모델하우스에 가는 주요 이유입니다. 내가 조사한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약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조사를 많이 한 만큼 가서 많이 확인하시고 돌아오시면 청약을 하실 때 두려움도 없으실 테고요. 그 다음 청약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청약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진 영상과 좋은 정보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핑크 바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